안녕하세요. 이장호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됐으면은 전략적 선택이 중요하다는 이걸 아마 아셨을 것이고, 또 좋은 전략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또 성공하는 방법도 달라졌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성공 공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고 있는지 또 달라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네 번째 맞이하는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그 네 번째 맞이하는 산업혁명은 이런 그림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제는 기술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변화한 시장 또 변화한 사람이 함께 끌고 가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하고 예측이 안 되지만은 분명히 미래는 우리의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주의의 모습도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걱정도 많이 되시겠지만은, 근데 옛날에 100년 전, 200년 전에도 걱정하시는 분이 또 훨씬 많았을 것 같아요. 기회로 생각하는 분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그 산업화 또 정보화, 특히 이 자본주의를 포디즘이라고도 얘기해요. 우리 이제 포드 자동차죠. 그러니까 이 대표적으로 대량 생산 그 자동차의 컨베이어 벨트를 활용한 대량 생산, 대량 제조 시스템이 2차 산업혁명의 가장 전형적인 또 가장 성공한 사례로 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루고 있는 모든 관리 방법, 사상, 철학을 하나로 묶어서 포디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이게 이제 또 달라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아직 구체적으로 잘 정리된 얘기는 어렵지만은 우리가 보는 현실에서 또 우리가 그 접하고 있는 회사,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줄여서 FANG, FAANG가 만들어내고 있는 새로운 질서, 이거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그중에 그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강조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이 포디즘하고 다른 거. 보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포디즘에는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러 사람의 골목에서 놀다가 성공한 여러 사람들, 즉 X300의 비밀이죠. 300배의 대성공이 이제는 일반 개인한테 또 특정 국가,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대성공이 아니라 이제는 분산된 성공이죠. 그래서 누구라도 그 성공할 기회를 이제는 접할 수 있다. 그래서 누가 성공할지 모르니까 누구한테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개인의 창의와 도전이, 이걸 이제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고 또 요즘 뭐 스타트업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하여튼 개인들의 도전이, 창의적 도전이 핵심 동력이고, 이 모든 큰 X300의 큰 비밀을 보면은 전부 개인 이름하고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마크 주커버그, 브린과 래리 페이지, 스티브 잡스, 리드 헤이스팅스,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개인들을 떠나서 성공을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성공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자본주의의 기회를 봅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우려하고 계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죠. 보시면은 승자 독식으로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갑자기 커져서 영향을 미치는 거, 일자리 줄어드는 거, 양극화가 심화되는 거, 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육이 점점 더 쓸모가 좀 없어지는 거, 이게 심각하죠. 그다음에 국가 간의 보호무역주의로 충돌하는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걸 극복해야 인류 문명이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좀 한번 볼까요? 뭐 우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의 경제 문제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2011년서부터 우리의 GDP 성장률이 세계 평균을 계속 밑돌고 있고, 문제는 또 앞으로도 계속 밑돌 것 같다. 그럼 그 문제의 원인은 뭐냐? 두 가지 문제입니다. 1번 문제, 2번 문제. 1번 문제는 주력 산업이죠. 보시면은 이 경쟁력도 있고 세계적 시장 점유율도 크고
성장성도 좋은 이런 고성장 산업이 있는가에 비해서 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사업들, 자동차, 조선 뭐 이런 사업들이 사양화되죠.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이 주요 산업들의 그 사양화에 대한 대처, 위기 의식이 부족한 거죠. 그거를 우리는 그 회색 코뿔소의 문제다라고 생각돼요. 회색 코뿔소는 잘 보이잖아요. 어슬렁어슬렁 저기서 보이는데 나한테는 안 올 것 같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거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지금은 위험하다. 코뿔소가 저기 있다라고 위기를 계속 외쳐야 되는데 사람들의 본성이나 조직의 타성이 우리는 위기 맨날 외쳤는데 뭐 잘 되겠지.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됩니다. 그 타성하고 싸워야 되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 여기 보시다시피 이 성장 잠재 산업과 고성장 산업이 있죠. 그래서 성장 잠재 산업으로 새로운 산업들이 들어와야 되고 또 잠재해 있는 산업들이 커져야 되고 하는 이 성장 잠재 산업을 유입시키고 또 가능성 있는 사업을 키우는 이 투자 전략 또 규제를 개혁해 줘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난관에 좀 봉착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은 아까는 회색 코뿔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거는 그 검은 백조, 영어로는 이제 블랙 스완이죠. 검은 백조가 어디 있어? 예? 백조는 다 하얀 거지. 라고 18세기까지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호주 탐험대에서 처음으로 검은 백조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백조의 개념이 확 바뀐 거죠. 예. 그 경제 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그럴 가능성은 0.01%도 안 된다 그러고 무시했던 게 갑자기 튀어나와서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또 기회도 그런 모습으로 온다. 올 것 같지 않고 예측할 수가 없는 어느 순간 다가오는 그게 기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문제는 이런 검은 백조의 문제를 어떻게 잘 대처할 것이냐. 여러분들의 기회도 그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 잘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많이 저질러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실험하다 보면은 실패하잖아요. 시행착오하면서 안 망하고 끝끝내 버티면서 성공할 때까지 하는 거. 그 이제 뒤에서 성공의 비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게 성공 공식입니다. 앞으로의. 예. 그래서 이 성공 공식이 달라지고 있다. 우리 그 잃어버리는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서는 우리가 쌓아온 탑이 이제 무너질 것 같은 이런 탑에서는 위기다 그러면서 부지런히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예측이 도저히 안 되고 저게 될까 하는 이런 그 영역에서는 끊임없는 실패와 투자, 작은 투자를 해야 되겠죠. 하면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기회를 엿보는 그런 그 시도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의 우리 상황이다라고 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공 공식이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1번 문제 이건 위험한 세계죠. 예측 가능해요. 그 조선 산업 경쟁력, 자동차 경쟁력 뭐 이런 기존 산업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박, 경마 또 엔론 사태 같은 그는 뭐냐면 회계 부정을 저질러서 여러 군데 막 투자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앞날이 뻔하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위험한 문제, 1번 문제다. 2번 문제는 불확실한 세계죠. 안 나타날 것 같은 것이 갑자기 나타나는 문제. 이건 새로운 사업 기회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문제는 예측 가능한 위기에 대처해야 된다. 근데 옛날에는 위기는 예측 어려웠어요. 왜 그럴까요? 선진국이 다 좌지우지해서 우리는 그냥 당하기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불확실한 위기가 이제는 예측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거꾸로 기회는 갑자기 다가와요. 옛날에는 기회는 예측 가능했죠. 선진국 따라가면 되잖아요. 우등생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기와 기회에 대처하는 방법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교육도 당황하고 있잖아요. 예측 가능한 위기. 그렇지만 갑자기 다가오는 불확실한 기회.
이건 우리가 별로 안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공 공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이건 우리의 그 자녀들의 성공, 나 자신의 성공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그 과거, 뭐 2차 산업혁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죠. 예측 가능했어요, 우리 환경이. 어느 학교를 졸업하면은 또 어느 정도까지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목표는 계속해서 정진하는 거죠. 안정적인 개선에서 끊임없이 쌓아나가는 거. 그걸 우리가 추격형 학습혁신. 교과서를 놓고 우등생을 놓고 계속 배워가는 혁신이죠. 요거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끊임없이 투자해서 위치를 선점하고 역량을 쌓아가는 그런 식의 전략입니다. 그거 잘하는 사람을 추격자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이 추격자신가요? 여러분들은 이제 선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과 앞으로는 극한적 불확실성입니다. 예측 가능하지 않죠. 또 중요한 문제일수록 검은 백조, 블랙스완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위험하지만 세상을 바꿔놓는 혁신, 그걸 우리 강한 혁신이라고 그러죠. 그런 또 혁신 과정을 선도형 창발 혁신, 어느 날 갑자기 창발한다, 튀어나온다는 이런 혁신이죠. 여기서는 선택과 집중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죠. 그거보다는 생존을 하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떠오르는 기회를 잡아내는 거.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선도자라고 부르고 남이 안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first mover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선도자의 성공 공식을 따라야지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제 주체들이 정부, 기업 또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새로운 성공 공식에 익숙해지기를 바라면서 세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